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출마 예정자가 난립하고 있는 군산시장 민주당 경선이 다음 달 중순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보가 6명 이상일 경우 조별 경선을 하거나 예비 경선을 할 수 있어 경선 방식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9명이나 되는 출마 예정자들은 이해득 실을 따지는 등 변수에 대한 수싸움에 들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5월에 지정될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특구에 도전하기로 하고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세부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특구의 핵심 사업을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등 3가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동물의약품의 수입 의존을 탈피하고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익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출마 예정자가 난립하고 있는 군산시장 민주당 경선이 다음 달 중순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보가 6명 이상일 경우 조별 경선을 하거나 예비 경선을 할 수 있어 경선 방식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9명이나 되는 출마 예정자들은 이해득 실을 따지는 등 변수에 대한 수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최관규 전 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군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진희환 전 시의회 의장과 박정희 도의원에 이어 세 번째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군산시장 입지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영일, 나종대 시의원,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 등 모두 9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난립하면서 민주당 경선구도 방식과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장 후보군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르면 설 연휴 이후 경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후보가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한 뒤 본경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5인 이상 예비 경선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비 경선하고 본경선하고 본경선해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뭐 필요하면 결선도 하고 이렇게 많게는 3번 할 수 있겠죠? 다만 조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작위 배정 시 유력 후보들이 예비 경선에서 맞붙을 수 있다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경우 조별 경선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서 뭐 서로 도와주고 빼고 해서 역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실제 표심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공천 규정에 따라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 본 경선은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또 정치 신인과 여성,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후보에게는 경선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군산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을 제쳤습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5월 중순까지 4개월입니다. 또 3명이 선출된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성윤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입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민주당의 군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무공천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신영대 전 의원 사례는 조작된 숫자로 공천장을 훔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기형적인 정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민주당은 신영대 전 의원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과 함께 여론조작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익산을 찾았습니다. 익산시와 시의회는 김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역량 집중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 지원 확대, 전주권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익산 건립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이후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북부시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전북도 민선 8기 동안 투자 협약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동안 체결한 전체 투자 협약 227건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비율은 62.5%인 1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6개 기업은 투자를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본격 운영 중입니다. 또 46개 기업은 입주 계약 체결과 건설 추진, 준공 완료 등 정상적인 투자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이 취급한 자동차 물량은 41만 3천여 대로 전년보다 8만 6천여 대가 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 41만 4천여 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환적차는 40만 5천여 대로 자동차 물량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군산 해물짬뽕이 서울시청 직원 특별식 메뉴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구내식당에서 해물짬뽕과 우레 장아찌 등으로 구성된 군산 특별식을 직원 1,700여 명에게 선보입니다. 서울시청 특별식이란 식단 다양화를 위한 행사로 타 지자체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급식 메뉴를 구성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특별식 메뉴는 서울시가 지자체와 처음으로 협업한 사례입니다. 익산 중앙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장기간 방치된 타워 크레인이 철거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타워 크레인 업체와 해체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타워 크레인 상부 구조물부터 우선적으로 해체가 이뤄집니다. 해체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5월에 지정될 규제자유특구에 도전하기로 하고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세부계획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동물의약품 분야 수입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약 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등 3가지 핵심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익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북자치도가 도전할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핵심 사업으로 3가지 실증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 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입니다. 동물용 신약의 품질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수행해 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시험 절차와 방법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어 국내 자가 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을 추진하게 됩니다. 가축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 확대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동물의약품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가능성 실증도 이루어집니다. 독성시험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대체 가능한 물질을 검증해 업체의 개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익산과 정읍 등 237.7제곱킬로미터 규모, 익산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전북대 수의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약 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등 2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맡게 됩니다. 정읍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통해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가능성 실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익산시, 정읍시에 그런 동물의약품에 특화된 그런 클러스터 사업들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를 하면 전라북도는 그런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화된 그런 이제 지역으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동물의약품 분야는 전북이 유일합니다. 국내 시장의 수입 의존도는 80%에 달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특구 운영을 통해 백신 개발 능력 등이 확보된다면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도전할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특구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국내 1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이제 본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최종 선정되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동물의약품 산업의 전초기지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전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 도 선관위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최 전 부지사 측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병관이란 이름으로 익산시장 적합도를 물은 뒤 표집 결과를 최병관에게 적용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 선관위에 여론조사 결과 등록 취소와 보도 인용 금지, 시정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주 KBS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일 공표됐습니다. 익산시가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방역대 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과 일제검사, 집중 소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전담관을 배치해 농가별 밀착관리 등에 나서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집중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재산 피해액은 179억 6천만 원입니다. 부상자는 66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17명입니다. 특히 사망자 중 40%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청년 일자리 사업인 대학생 행정인턴에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최근 모집한 결과 152명 선발에 570명이 지원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익산시청 각 부서와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군산 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줄어든 반면 특성화고 지원자는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고입 전형 결과 군산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지원자는 지난해 1,905명에서 올해 1,895명으로 10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특성화고 지원자는 238명에서 294명으로 56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평준화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불합격자 없이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희망 365 긴급지원 사업은 예기치 못한 화재와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재원은 마동 착한 가게와 지역 주민, 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됩니다. 박종환 국민의힘 익산시장 선거 입지자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박종환 씨는 오늘 KC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익산이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앙당과 대응책을 협의한 결과 전북과 경기도 정치권 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했고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당에서 설치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는 중앙당 특위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발족될 예정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82개 단체가 참여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12일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철학을 가진 교육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선출을 통해 전북교육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육에서의 경쟁과 차별 중단 등 교육개혁 선언에 동참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완주, 전주 통합 찬성단체들이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행정통합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추진연합회 등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른 광역지자체 간 통합 움직임에 발맞춰
전주 완주 행정통합도 속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권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 요청하고 주민 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대위기구인 완주군 의회가 통합 추진안을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영산당 지월 스님이 친필로 쓰고 직접 판각한 목판, 묘법 연화경이 군산 성흥사에 봉안됐습니다. 군산 성흥사는 지난 10일 지월 스님이 판각한 법화경 일질 경판 500장에 대한 봉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봉황된 법화경은 불교 최고의 경전으로 꼽히는 대승불교 경전으로 총 7권 7만여 자로 지난 2017년 완성됐습니다. 이번 기증은 지월 스님이 지난해 11월 열반에 들기 전 유지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익산 통합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준비부터 근로까지 연계한 통합 노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올해부터 노무 헬프데스크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공인 노무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게 되며 근로계약과 임금, 퇴직금, 해고, 징계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게 됩니다. 구직자와 근로자, 청년 등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이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한 첫 무대를 개최합니다. 시립합창단은 제121회 정기 연주회이자 지휘자 프로젝트의 첫 공연인 군산 멈추지 않는 항해를 다음 달 5일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채용을 위한 공개 공연 심사를 겸한 자리입니다. 서류 전형을 통해 선발된 최종 후보자 3명 가운데 첫 번째 후보는 대전 시립합창단 전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조은예 지휘자가 맡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립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다목적실에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구비 서류와 선거 운동 방법 제한 행위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이번 주말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최 전 차관은 익산 대전환 골든타임 바로 지금을 출간하고 17일 원광대 숭상기념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를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문화와 관광이 일상이 되는 도시, 농업과 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도시 등 익산 발전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2월 6일까지 치매 환자 인지훈련 프로그램인 기억의 봄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수공예, 신체활동, 미술활동 등을 하게 되며 신청은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새벽부터 도내 저녁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전북의 최고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익산은 수요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군산은 수요일에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겠고 오늘 밤부터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